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 코치 이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 책상 위에 새로운 또 신 대본이 있거든요. 어떤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본은 오디션용으로다가 어떤 배우분에게 제시된 것을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신 대본을 보고 배우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본을 분석을 해서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신 대본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황 2, 미수를 연기하시면 됩니다 하고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긴박한 시간이 흐른다. 간신히 환자가 안정을 취하게 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 전문의 미수와 수찬이 주변을 정리하는데 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필요했던 대본이라서 실제 대본에는 이 윗부분은 상황 설명은 쓰여있지 않고 여기 신 보이시죠? 샵이요. 요 신하고 그 다음에 병원 응급실 해서 장소, 그 안, 그 다음 때, 낮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연이어서 신 대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 넘버와 또 뭐죠? 장소, 그 다음에 때, 그쵸? 그리고 뭐였습니까? 지문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 그쵸? 그리고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대사 임무가 부여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환자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 등장하고 수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미수하고 수찬이는 전문의입니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대본이 여기까지. 미수, 응급실을 나가버리고 남은 수찬이 여전하다는 눈빛으로 미수를 본다까지 대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 대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아, 신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안 이후에는 내가 배운데 이 대본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수 역할을 맡게 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실 거예요. 여기 대본 끝난 요 밑에 빈 공간에 1, 2, 3, 4, 5번 써 있고 그 옆에 써 있어요. 1번 대본 읽기, 2번 지문, 3번 대사, 4번 공통회의, 5번 화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이 5가지를 쭉 연이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신 대본을 받아서 미수 역할을 할 때 도대체 이 병원 응급실 안에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 체계였거든요. 예. 그걸 이제부터 알기 위한 어떤 방법상의 것들을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도 대본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본 읽기는 어떤 방법을 하면 되냐? 여기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 만약에 이게 신 5번이면 신 5번서부터 장소, 병원 응급실 안, 때, 시간, 낮 해서 여기 지문하고 이 대사들을 내가 맡은 배역 말고 이 신 대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소리내서 읽어내려 가십시오. 이해하셨죠? 예. 예를 들게요. 병원 응급실 안, 낮. 환자가 간신히 안정을 취하고 도구를 마저 정리하며 미수가 입을 뗀다. 미수. 일단 수술부터 하시는 게 수찬. 보호자 들어오면 동의서 받고 수술 들어갈게요. 라는 식으로 쭉 다 혼자서 읽어내려 갑니다. 어디까지? 미수. 응급실을 나가버리고 남은 수찬이 여전하다는 눈빛으로 미수를 본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읽어내려 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읽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내려 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 대본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떠오르는 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떠오르는 글자들이 있게 되면 이 대본 읽기 옆에다가 그 글자를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써보십시오. 그 글자를 쓰고
또 다시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글자를 또 써보십시오. 자,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혹시라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하면 뭐 어떻게? 그냥 놔둬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떠오르는 글자들이 있어서 써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사전이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들을 사전에서 찾아서 그 글자의 의미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찬찬히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 요 1번 작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여기 2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신 대본에는 지문이 6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지문서부터 사전을 이용해서 저 지문의 글의 의미를 찬찬히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지문의 문장은 환자가 간신히 안정을 취하고 도구를 마저 정리하며 미수가 입을 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세요. 환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입을 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뗀다. 입을 뗀다라는 의미는 원래 사전에 보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뭘 꺼낼 때 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뗀다는, 입을 뗀다라는 건 요 미수가가 돼 있으니까 미수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조건, 상황 때문에 꺼내지 못하게 될 때, 하지만 뭐야?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렬하게 될 때 입을 뗀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어요? 저 과자가 먹고 싶은데 조건상 저 과자를 먹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과자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입을 떼게 됩니다. 뭐라고? 저 과자 먹어도 될까요? 라고 입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미수가 일단 수술부터 하시는 게 라는 얘기는 뭐야? 정말 저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꺼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환자가 간신히 안정을 취하고라는 문장을 보면 여기는 어디죠? 병원 응급실이었으니까 어떤 조건의 장소예요? 응급 환자들이 있어요. 응급 환자들은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상태의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안정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간신히 안정을 취하고 누구에 의해서? 요 두 분의 의사에 의해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도구를 마저 정리하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농사 도구는 아닐 테고요. 이 응급실에서 쓰는 도구겠죠. 그 도구를 정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정리한다는 건. 정리한다는 건 어느 곳에다가 가져니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어떤 물건이나 도구들이 원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응급실에서 뭐죠? 그 굉장히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썼던 도구들이 쓸 때는 뭐예요? 사정없이 막 빠르게 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미수라는 인물이 그 도구를 마저 정리하는 씬을 찍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수 역할을 맡게 되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도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행해야 돼요. 그걸 찍는 거거든요. 행동인물을요. 그래서 그걸 하며 아까 말한 대로 그 미수가 입을 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찬의 반응에 기가 차는 미수. 그러면 보세요. 수찬에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반응에 아까 입을 뗐던 미수 의사가 기가 찬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기가 차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도록 임무 수행을 훈련하고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가지의 행동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도드립표 써서 말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라서요. 저 글자들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다? 두 번째 지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뭐야? 대사입니다. 드디어 대사. 그럼 여기 보면
읽어봤더니 환자에게는 대사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수라는 의사하고 수찬이라는 의사에게만 대사 임무가 같거든요. 대사들이 부여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미수 맡으신 분, 내가 미수를 맡았더라도 집에서 내가 혼자 이걸 준비를 할 때 수찬의 대사까지 사정없이 일단은 읽으십시오. 아까는 전체적으로 읽었지만 지금 세 번째 대사 할 때는 미수 대사하고 수찬이 대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라 수찬이하고 미수 대사를 계속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또 뭐가 떠오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상대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그 대사상의 임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대사는 상대방의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이 대사를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점점 떠오르게 되고 내가 알게 됩니다. 뭘 하다 보면 미수하고 수찬이의 대사를 내가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뭐예요? 이 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3명인데 3명이 뭘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뭐가 떠오른다? 이 세 사람은 이 장소에서 어떤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한 것이거든요. 뭘 해야 되지? 라는 게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뭐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럼 여기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하면 공통의 일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공통의 일이라는 놈은 이 대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씬이 시작돼서 씬이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어떤 상황이 쭉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놈은 꼭 있어야 될 놈이 있어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 사전적 의미로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상황이 뭐라고? 과정인데 뭐가 되어가는? 일이 되어가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씬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은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고 맨 마지막으로 화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술이라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이때부터 뭘 해야 된다? 내가 수찬이가 아니라 미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미수 역할에 대한 대사를 정말 많이 숙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 따로 일부러 화술상의 어떤 기술을 포함시켜서 내가 해야 될 미수의 대사들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촬영장에 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씬 대본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와 함께 그 구성 요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준비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오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되게 재미난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배우가 대본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해서 촬영장에 가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 생활을 항상 응원하는 코치 이종무였고요. 자, 여러분 안녕.